파스타 만들 때 습관처럼 넣게 되는 파슬리. 그런데 이태리 파슬리와 곱스 파슬리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파슬리를 사용하시나요? 당연히 이태리 파슬리 사용하신다고요? 왜요? 아니면 곱슬 파슬리를 넣는다고요? 그건 또 왜요? 오늘 알아볼 이 두 파슬리의 차이점을 이해하신다면 셰프님의 요리 디테일이 한층 더 깊어질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평평한 이태리 파슬리는 맛을 위한 재료고 곱슬 파슬리는 멋을 위한 재료입니다. 이태리 파슬리는 고대 로마 시대로부터 지중해 연안에서 즐겨 사용되어 온 허브입니다. 당시 요리사들에게 파슬리는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 요리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핵심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플랫한 이태리 파슬리와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먹으면 치명적인 독초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미나리라고 불리는데요. 모양이 너무 비슷해서 야생에서 채취해서 먹다가 위험한 사고가 빈번했었습니다. 맛있는 파스타 한 그릇 먹으려다가 위험할 뻔한 겁니다. 그러던 중 입이 꼬불꼬불하게 변형된 돌연변이 파슬리가 발견된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한 이태리 파슬리보다 구분하기 쉬워서 안전한 곱슬 파슬리를 재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확실히 독초랑 다르게 생겼네? 하면서 안전을 위해 재배하고 플랫한 평평한 파슬리의 대체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계량이 거듭된 곱슬 파슬리는 파슬리 특유의 맛과 향을 담당하는 아피올이라는 함량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잎은 질겨지고 엽록소 수치만 높아져 색깔만 진해진 겁니다. 세월이 흘러 농업 기술이 발달하고 이태리 파슬리도 안전하게 재배하기 쉬워지면서 사람들은 다시 파슬리 특유의 상큼하면서도 알싸한 후추향이 나는 플랫한 이태리 파슬리를 주방의 주인공으로 복귀시킨 겁니다. 평평한 이태리 파슬리를 요리 안에 넣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내열성에 있습니다. 이태리 파슬리 향성분인 아피올은 뜨거운 온도에서도 쉽게 구조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스타 만테카레 할 때 넣어도 그 향이 날아가지 않고 소스 안에 묵직하게 박힙니다. 팬 안에서 면수와 오일을 섞어 유화하는 그 찰나의 순간 이태리 파슬리를 다져 넣으면 그 향이 소스 전체에 스며들어 풍미의 베이스를 잡아줍니다. 반면 곱슬 파슬리는 열을 만나는 순간 그나마 있던 약한 향조차 사라지고 질긴 식감만 남습니다. 잎 자체가 부드러운 이태리 파슬리는 소스와 함께 엉겨 붙어도 입안에서 거슬리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즉, 이태리 파슬리는 요리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먹기 위한 재료로서의 가치가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곱슬 파슬리는 이제 쓸모가 없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평평한 이태리 파슬리에 비해 향과 맛은 부족하지만 장식으로서의 기능은 이태리 파슬리보다 훨씬 괜찮습니다. 이태리 파슬리는 찹을 해놓으면 금방 숨이 죽고 검게 변해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곱슬 파슬리는 섬유질이 강해서 다져 놓아도 보송보송한 입체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접시 위에 뿌렸을 때 눅눅해지지 않고 입자가 살아있어서 요리가 훨씬 신선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특히 그 특유의 진한 초록색은 흰 접시나 붉은 소스 위에서 시각적인 대비를 확실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입의 넓은 표면적 덕분에 소스를 더 많이 움켜쥘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동의 유명한 타블레 샐러드처럼 드레싱의 맛을 입안까지 가득 전달해야 하는 요리에서는 이 꼬불꼬불한 곱슬곱슬한 입이 훨씬 더 잘 수행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파스타 같은 열 요리에서는 비주얼을 담당하는 가니쉬가 주 역할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예전에 이태리 파슬리가 국내에서 귀하던 시절에는 가격 때문에서라도 곱슬 파슬리가 그 대안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태리 파슬리만 찾다 보니 수요가 급감한 곱슬 파슬리의 몸값이 오히려 이태리 파슬리보다 비싸진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셰프 브루노였습니다.